자, 갑니다. 아이고. 자, 어떤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반응이죠.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반응이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 녀석의 평형상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보이시죠? 자, 이때 온도는 25도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25도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얘가 뭐 할 테니까? 일정하게 유지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형상수는 KP다. 그래서 이제 부분합, 물질들의 부분합으로 표현되는 그 압력 평형상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각 물질들의 부분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보통 이런 평형양론 문제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초기 농도나 초기 부분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평형상수가 제시되고 그런 다음에 평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기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초기 조건이 뭐라고 나와 있지가 않고 그냥 어떤 말만 두 가지가 나와 있냐면 바로 첫 번째 뭐가 됐건 외부 압력은 항상 일기압으로 일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이시죠? 뭐가 됐건 외부 압력 일정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걸 가지고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버루버루버루바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요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잘 보세요. 초기 상태가 뭔지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반응물하고 생성물들이 막 짬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막 짬뽕이 돼 있건 말건 걔네들 전체의 압력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일기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P라고 쓴 게 뭐냐면 각 성분들의 평형 상태 부분합들이다. 그게 지금 어떻게 다 더한 게 일기압이 될 거다. 됐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등압 조건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여기서 묘하게도 어떤 말이 있냐면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지지고 볶건 뭐가 됐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부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와 질소 원자의 개수가 3대 1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오! 그럼 잘 봐요. 그럼 잘 봐봐. 어? 원자의 개수? 원자의 개수를 활용하는 법칙이 뭐죠? 시스템 내부 원자의 개수가 어떠하다에 대한 화학에서 활용하는 법칙이 뭐죠? 원자의 개수.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경우는 바로 질량 보존이겠죠? 여러분 질량 보존의 뜻이 뭐예요? 자, 질량 보존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지금 요즘 그 화학 심층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대학 가려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뭐 이런 데 가서 심층 면접을 하는데 교수가 학생 질량 보존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거냐고. 그러면 건우야 떨어져야겠죠. 질량 보존이 뭐냐고 물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거 뭐야 이 새끼 더하기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다뭐안 돼 건우야 알겠어요? 모르겠다고 하면 끝장이야 알겠죠? 자 질량 보존이 뭐냐고 물었을 때 우석스 네. 뭐라고 답할래? 반응 정과 반응의 질량이 동일하는. 자 질량 보존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정의하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언급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정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량 보존을 물으면 질량과 보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질량 보존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질량 보존은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 현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질량 보존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질량 보존 표현이 알겠지? 뭐가 안 변한다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게 바로 화학 표현의 질량 보존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대 화학적으로 원자를 규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대 화학적으로 원자를 처음 규정한 사람. 근대 화학적으로. 달턴이죠? 네. 달턴이 원자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깨지지 않는 무슨 단위? 깨지지 않는 무슨 단위? 질량 단위. 무슨 말 알겠어요? 달턴의 원자설은 다 틀렸어요. 달턴의 원자설은 거의 대부분 90% 틀렸지만 그럼에도 달턴의 원자설이 대단한 것은 원자를 질량의 단위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화학 양론의 기본이 되는 거라서 달턴의 원자설이 거의 대부분 틀렸지만 달턴으로부터 근대 화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변한다라고 하면 질량도 당연히 보존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바로 짜잔. 자, 이렇게 쓰면 요거는 수소 원자의 개수. 알겠죠? 수소 원자의 개수를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개수는 자, 봅시다. 요거 세 개 사이에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요거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그럼 우선 이 각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얘는 암모니아 분자 그거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개수 말고 몰수라고 해보죠. 몰수라고 해보죠.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의 개수, 암모니아 분자의 개수, 이건 수소 분자의 개수겠죠. 그럼 요거 세 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을 할 거냐? 바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왜냐하면 수소 분자 한 개에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암모니아 분자 하나 안에는 수소 원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질소 원자의 몰수는 바로 질소 분자 몰수와 암모니아 분자 몰수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하겠습니까? 두 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수소 원자 개수하고 질소 원자 개수가 어떻게 돼? 3대 1이라고 했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요거를 넣고 여기다가 요거를 넣고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쭈루룩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수소 원자 몰수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몰수하고 저기에 있는 질소 원자 몰수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3대 1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3 하면은 이렇게 등호 성립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니고요.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쭈루룩 정리하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템은 평형 상태에서 질소 원자의 몰수와 수소 원자의 몰수가 3대 1이 되는 거야. 3대 1이 되기 때문에 3을 곱하면 양쪽 몰수가 등호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바로 요거하고 요거가 무슨 관계인지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죠. 요 둘 사이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요 둘도 요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잘 보세요. N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뭐고요? 몰수죠. 근데 여기서 P라고 하는 물리량이 뭐예요? 부분압이죠? 그런데 왜 몰수 정보를 부분압으로 바로 바꿨어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방금 우석이가 PV는 NRT라고 했는데 맞아요. PV는 NRT 관계지만 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몰수 정보를 부분압으로 바로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달턴의 부분압 법칙 때문이죠. 뭐하고 뭐가 비례한다고요? 해당 성분의 몰수와 해당 성분의 부분압이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편의상 얘를 3x로 치환해 봅시다. 뭐를 x로 치환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질소의 부분압을 x로 치환한 거죠.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외부 압력 1atm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서 질소의 부분압, 수소의 부분압, 암모니아 부분압인데 이때 질소 부분압을 3x 얘를 x로 둔다면 4x 더하기 암모니아의 부분압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최종 상태 암모니아 부분압을 어떻게 1 빼기 4x로 쓸 수 있겠네요.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드디어 세 번째 평형상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형상수는 뭐예요? KP라고 했죠? 자, 근데 평형상수 정의가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응물분의 생성물 저기 넣으면 암모니아 부분압의 제곱 나누기 질소의 부분압 곱하기 수소기체 부분압의 세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양론 계수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화학양론 계수들이 1이 아닌 것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각 물리량에다가 거듭 제곱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질소가 됐건 수소가 됐건 암모니아가 됐건 각각의 물리량이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요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쇽쇽쇽 넣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은 질소기체 부분압 어떻게 돼 있어요? x로 두기로 했죠. 그 다음 여기서 수소기체 부분압 어떻게 돼 있어요? 3x로 두기로 했죠. 그 다음 암모니아 부분압 어떻게 돼요? 1 빼기 4x로 두기로 했죠.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바로 27 곱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4x 전체의 제곱.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놓고 보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요것만 놓고 보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잖아요. 하지만 위에도 제곱이 있고 아래쪽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4차 방정식 같지만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2차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네요. 바로 루트 27k 곱하기 x제곱 4x 빼기 1은 0. 알겠죠? 자, 물론 근해 공식을 쓰긴 해야 되겠지만 뭐 어쨌거나 가능한 계산이에요?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가능한 계산이라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x값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0.0148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한 x가 바로 뭐다? 여기서 아까 치환한 질소 기체에 부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은 계산기를 활용해서 뭐냐면은 근해 공식을 통해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은 언뜻 보면 4차 방정식 같지만 이러한 묘한 양론 때문에 묘하게도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희한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양론 중에 좀 독특해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요 외에 이제 사실은 화학 평형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게 그 깁스 에너지를 활용한 수리적 표현 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 케미컬 포텐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 텀에 학교에서 특별히 언급을 하진 않기 때문에 화학 평형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그럼 요거 끝내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산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실 갔다 오세요.